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터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엔 틀렸죠? 네, 틀렸죠. 네, 달러원 환율이 하락할 거는 알았는데 너무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의 예상 하단을 깨고 내려가서 틀렸습니다. 2020년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달러원 저점은 1085.50, 고점은 1103.30, 2020년의 종가는 1086.30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단 달러원에 하락 재료밖에 없었던 그런 한 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하원, 상원을 거쳤던 이 부양책에 결국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달러의 현금 지급을 내놓으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혹시 거부권을 행사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서명을 해버렸죠. 자, 그런 다음에 29일에는 미국 하원에서 개인들한테 현금 2,000달러를 지급하자는 부양책 추가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그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중이고요. 또 29일에는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달러 자금 수요를 저는 거의 해결했을 거라고 봤었는데 역시나 그런 이유 때문인지 FX 스왑, 외환 스와프 포인트가 상당히 회복을 많이 해서 이것은 결국 달러의 수요가 거의 소화가 됐다는 거니까 다시 달러원이 하락할 그런 재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연 마지막 영업일인 30일에는 역시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고 코스피가 또 이날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해서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는 그런 코스피 강세.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90선을 깨고 89대까지 내려갔었는데 이런 달러원의 하락 재료가 계속 이어지면서 달러원은 결국 1080원대 중반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연말의 계절적 특수성, 시기의 특수성 때문에 이제 달러 수요가 12월 중하순부터 이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국면,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FX 수합의 반등으로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말 산타랠리가 정말 강하게 왔죠, 코스피에. 뭐 세계에서 가장 강한 증시인데 지금 네. 그 이후로는 4분기 들어서 우리나라의 수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고 네. 오늘 아침에 12월 수출 지표가 나왔지만 전년 대비 두 자릿수 회복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워낙 또 회복세가 강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한 뭐 자동차 그 외에 이제 바이오 헬스 뭐 이런 쪽 위주로 굉장히 연말에 강한 랠리를 하면서 위험 선호가 굉장히 강해졌고 미국에서도 재정 부양책이 결국 통과가 되면서 달러 약세의 추세가 좀 갈 길을 가는 건데 좀 강하게 다시 가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저희도 달러 강세 추세로 도는 게 아니다. 일단은 쉬어가는 타이밍인데 다시 좀 천천히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굉장히 강하게 빠져서 결과적으로는 좀 하단을 틀려서 아쉽긴 한데 뭐 저희는 일단은 방향을 달러 맞췄으니까. 약세 추세가 당분간 지속된다. 이런 쪽에선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오늘은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전체적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 특히 환율 시장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가져온 것은 연합 인포맥스 기사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달러가 왕좌에서 물러나고 있다. 강달러 그립지 않을 것. 이런 기사가 말일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였던 것이 이제 왕좌에 있었던 것인데 이게 물러나고 있고 약달러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연준의 새로운 통화정책 기조가 가장 중요한 달러 약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단기든 장기든 금리가 일본이나 유럽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강달러가 유지가 됐는데 유럽이나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인데 비해서 미국은 1%대의 기준금리를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로금리로 내려버렸으니까 금리의 상대적인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기준금리 인상은 상당히 멀어 보이는 일, 연준에서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프레임워크가 미국 정부의 전통적인 강달러 정책을 끝내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것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면서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환 오픈을 해라. 그러니까 갖고 있던 달러를 팔아서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할 텐데 그때 그냥 그 통화, 상대 통화를 갖고 있으라는 얘기죠. 상대 통화 표시 자산인 그 상대 주식을, 해외 주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약달러니까 그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익률을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강달러는 과거의 것이고 투자자는 이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전망 동의가 되는 편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말씀드린 부분이 내년도는 워낙 갈림이 없이 의견이 거의 한 방향으로 통일되는 해 같아요. 네.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네. 한마디로 달러는 더 강한 약세로 갈 것이고 글로벌 금리는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감도 좀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경기 반등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리플레이션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금리는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이렇게 아마 대부분 정말 한 90% 이상의 전문가들이 다 그런 식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것에는 대충 동의를 합니다. 네.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는 그 부분이 맞거든요. 네. 그렇게 정책적인 방향이 다 그쪽을 노리고 피어치고 있는 방향이라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중간에 어떤 변수가 또 있을지 모르니 그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여기서 중간에 보시면은 같은 만기 지금 10년짜리 미국 트레저리 채권이 한 0.9% 중반인데 일본은 제로금리고 독일 10년은 마이너스 0.58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금리만 보면은 미국 달러화 채권이 훨씬 매력 있어 보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수익률이 미국이 훨씬 낮다. 왜냐하면 일본과 독일은 인플레이션이 제로 이하 디플레 상태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기대 인플레가 거의 2% 정도까지 올라와서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 1% 정도 수준.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까먹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달러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당연히 맞는 얘기고 이럴 때 달러를 들고 있으니까 휴지인 거고 네. 달러 현금을 제외한 그 어떤 것만 주셔도 달러보다 수익률이 좋다라는 게 지금의 기조라서 내년에도 어떤 이벤트가 중간에 달러 상승을 급하게 이끌어낼지 모르겠지만 원사이드하게 빠지진 않아도 굉장히 달러 약세 추세가 당분간 이어지는 걸로 저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런 전망이 대세고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장기 금리와 기대 물가 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도 달러는 약세를 보이는 게 맞다. 연준의 통화 기조, 그다음 미국 재정을 푸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달러 약세를 일으킬 재료이고, 그런데 저는 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수요가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코로나의 변이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백신 개발이 순조롭지 않다든지 백신의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 기존의 여론조사대로 백신 안 맞겠다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미국 대선 결과 예측에 대해서 또 의외로 트럼프가 된다든지, 트럼프가 불복을 너무 세게 해버린다든지, 브렉시트 협상이 잘 안 된다든지, 뭐 되게 다양한 백신, 요 의학과 과학의 분야에서든 아니면 이 정치적인 분야에서든 뭔가 하나라도 터지지 않을까. 너무 이게 지뢰밭 같이 산적해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인류는 위대하더라. 그래서 이 모든 난관을 다 뚫어내고 이제 모두가 한 방향을 외치고 있는 달러 약세, 주가 랠리, 금리 상승 이런 쪽으로 가는데 결국은 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가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잠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는 올해 달러 강세 이끌 수 있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는 지금 이미 미국은 백신을 맞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가장 타격이 심했던 그 유럽과 미국이 지금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하면서 미국의 경기 반등세가 예측보다 좀 더 강하게 온다면 그러면 이제 펀더멘탈 개선에 의한 금리 상승, 결국 시장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연준이 금리 묶어놔도 물론 연준이 어느 시점에는 장기간 제로금리 수준 유지하겠다라고 천명했으니까 어느 수준에서는 금리 상승 좀 제한할 거라는 게 또 시장의 예상이긴 하지만 어떤 펀더멘탈의 개선, 미국이 경기 반등이 급하게 오면 그런 거는 뭐 연준이 꺼려할 게 없으니까 네. 그렇게 했을 펀더멘탈 개선에 의한 달러 강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2분기 이후로. 기저효과를 2분기에 볼 텐데 2분기 이후로 하반기에는 미국의 경제성장이 우리나라나 어떤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격차를 많이 좁히면서 달러 강세가 생각보다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 정도만
빼면은 달러 약세를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예. 아, 네. 저도 하나 또 추가를 하자면, 저는 인플레이션이 오기 힘들다. 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세게 와서 시장 금리가 해리죠. 급등을 하고, 네.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그러니까 버블이 꺼지는 식으로 급락. 왜냐하면 네네. 갑자기 연준이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에 뭐 기준금리 네. 인상도 예고를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네. 고인플레, 하이퍼 인플레가 나타나면 이제 그게 달러의 강세를, 그러니까 주가의 그렇죠. 폭락에 따라서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뭐 그런 것도 시나리오의 하나이긴 한데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네, 뭐 그 정도의 리스크 정도는 좀 감안하시고 올해를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인플레이션율은 결국 전년 대비해서 연준의 목표인 2%를 넘냐 안 넘냐 요걸로 따지게 될 텐데, 미국의 근원 CPI가 전년 대비해서 코로나가 한참 시장의 그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할 때 그때도 얼마였냐면 작년 2020년 6월 7월에 전년 대비 1.2%는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 추세로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2%를 상승한다고 해도 기저효과로 1.2% 정도 작년에 6월 7월에 올랐었으니까 2021년 뭐 6월 7월이 되더라도 이게 막 3% 넘기는 어렵다. 결국 그거는 인플레 급등에 따른 이런 이상한 시나리오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경제 지표를 따져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저의 메인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MMT를 할 수 있다예요. 네. 돈을 네. 연준은 찍어내서 미국 의회에서 합의만 되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막 풀고 이 국채는 연준이 사고 돈을 막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 그럼 이 짓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곧버스를 들고 있는 저는 현재로서는 매우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메인 시나리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안 오고 이게 이렇게 부채를 늘려서 그러니까 정부 부채를 늘려서 이렇게 돈을 푸는 게 지속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이 MMT는 결국 그것은 인플레가 안 오면 지속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불경기 상관없어 돈만 풀어서, 그러니까 이게 뉴 노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돈 풀어서 그냥 계속 우리는 살아보자. 차라리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저한테도 좋고 전체 세상에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네, 힘드네요. 네. 네. 자, 그래서 다음 주 환율 전망 해보시죠. 네, 다음 주는 전망. 지금 12월 31일에는 휴장이었는데 이때 달러 원 환율은 여기에서 조금 올라서 1,090원 선에 도달해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런 악재가 없어요. 백신도 잘 맞고 있죠. 백신 맞아서 심각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뭐 그런 얘기는 없어 보이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백신만 맞으면 해결이 되겠죠. 한국 수출은 잘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기미는 당장은 없어 보인다. 그 12월 하순에 1,080원대에서 1,100원 위로 올라갔던 그 환율은 단기 조정인 거죠. 장기적인 이 달러 하락 추세에서 이 12월 말 달러 자금 이슈 때문에 조금 반등을 했었지만 이미 다시 1,080원대로 돌아왔고 더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080원에서 뭐 1,090원 선에 지지선이라는 거는 한 번 더 뚫을 수만 있으면 상당히 또 하락폭을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차트상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번 주에는 지난번 하단인 1,080원대를 일단은 지키려고 시도한다. 이렇게 봐서 1,080원에서 1,097원까지 상단으로 해서 다시 1,080원대로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그런 장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다음 주에 워낙 요즘 장밋빛이라 아직 잘 생각을 안 해, 그냥 크게 이슈가 안 되는 건가? 뭐 어쨌든 되게 빅 이벤트는 하나 있어요. 조지아주 상원 선거가 있는데 1월 5일날. 여기에서 이제 블루웨이브가 결정이 될 거예요. 블루웨이브 두 석을 다 민주당이 먹으면 상원 과반을 얻을 수 있어서 블루웨이브가 확실, 그리고 한 곳에서만 공화당이 이기면
블루웨이브 무산입니다. 근데 네, 도박 사이트에서는 네네. 공화당이 그래도 한석을 차지해서 블루웨이브가 무산될 네. 가능성이 일단 70%로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에 그 지지율 보니까 근소하게 민주당 후보가 일단은 앞서 오차범위 내에서 두석 다요? 예, 두 쪽 다. 그래서 약간 블랙스완처럼 되는 이렇게 만약에 블루웨이브가 되면은 블루웨이브가 되는 게 지금은 서프라이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예. 도박 사이트에서도 70% 쪽을 이제 블루웨이브 반대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블루웨이브가 이제 오면은 더 큰 재정 부양책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는 거라서 그럼 달러는 다시 휴지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달러 약세를 강하게 반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시 올라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다음 주엔 요거 이슈가 있어서. 근데 뭐 저는 일단은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강했던 곳이고 한석 정도는 공화당이 먹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블루웨이브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 참고만 하시고 예. 다음 주는 말씀드렸듯이 연초 효과라는 게 있어요. 연초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되게 희망차게 시작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관들의 자금도 집행이 이제 시작이 될 거고 주식은 뭐 워낙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산타랠리가 1월 초까지 이어지니까 보통 뭐 주식도 좋고 해서 리스크온은 좀 이어지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뭐 오늘 시장이 안 열렸는데 한국 수출이 굉장히 좋게 나온 점 펀더멘탈 개선에 의해서 원화 강세가 좀 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일단 힘없이 다시 뚫린 시점에서 1,100원이 시점에서 기존의 1,080원이 강한 이제 저항선이었는데 요 하락 테스트를 한번 할 것 같아서 저는 1,075원에서 1,093원 정도 네. 이 정도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악수를 해야 되는 게 하락 전망은 둘 다 같은데 저는 그래도 차트상 그리고 기존 지지선인 1,080원 선 유지할 것이라고 가터는 뚫을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자, 코로나는 이제 거의 만 1년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고 하지만 희망찬 새해, 백신을 맞을 기대감으로 즐거운 한 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 저희들이 다니는 각각의 예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꼭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터의 주간 한우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